안녕하세요. 83세 한의사 박성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60대 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고, 낮에도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83세인 저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5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배뇨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배뇨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대 후반에 시작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5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깨달은 배뇨 건강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뇨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고 방광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고 어떤 분은 심각하게 고생하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76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밤에는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매우 약해져 있었고 하복부에 습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물은 어떻게 드시나요? 물이요? 거의 안 마십니다.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니까요. 그럼 운동은요? 무릎이 아파서 거의 못합니다. TV 보면서 앉아 있는 게 전부죠.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내가 해주는 대로 먹는데 짜게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주를 한두 잔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배뇨 문제의 원인을 전립선이나 방광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배뇨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생명력의 근원으로 봅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방광도 건강하고 배뇨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신장의 건강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가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어진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 소변을 보려고 할 때 한참을 기다려야 나온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소변을 참기 힘들고 급하다. 소변을 보는 중간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 배뇨 건강을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것으로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은 하루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물을 안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배뇨 건강이 좋아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해서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고 방광과 요도를 자연스럽게 씻어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농축된 소변을 희석시키고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 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물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 선생님, 신기해요. 물을 더 많이 마시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소변 볼 때 타는 듯한 느낌도 없어졌고요. 밤에도 한 번만 일어나면 되니까 잠을 훨씬 잘 자게 됐습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하루 30분씩 골반 주변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배뇨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반저 근육, 복부 근육, 허벅지 근육이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배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골반 주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산책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골반저 근육도 함께 운동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항문을 조이듯이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하는 케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것을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83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케겔 운동을 합니다. TV를 볼 때도 차를 마실 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했죠. 그런데 3달쯤 지나니까 소변 줄기가 힘차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한 번만 일어나도 되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은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전에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식사 시간과 양이 배뇨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을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과식하면 복압이 높아져서 방광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평소보다 20% 적게 드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또한 술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도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이뇨 작용이 있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대신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권합니다.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신장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74세 정명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실천한 지 1달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평생 저녁을 7시 넘어서 먹었어요. 그것도 배불리요. 그런데 박 선생님 말씀대로 6시 전에 가볍게 먹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화장실을 안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플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네 번째 황금 습관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방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복부가 차가우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배뇨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만져보셨을 때 차갑지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복부가 차가운데도 모르고 지냅니다. 하복부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주머니나 찜질팩으로 하복부를 20분간 찜질하는 것입니다. 배꼽 아래 손바닥 2개 정도 되는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일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배꼽까지 오는 정도로 물을 받고 2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복부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평소에도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도 배는 얇은 이불로 덮고 주무세요. 에어컨을 틀 때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하세요. 겨울에는 복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9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야간열을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어요. 그냥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니까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잘 때도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습관은 배뇨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한 번에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면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됩니다. 이 잔뇨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으면 금방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또한 잔뇨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방광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화장실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소변을 보세요. 소변이 다 나온 것 같아도 30초 정도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추가로 조금씩 더 나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서서 소변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 앉아서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앉아서 보면 골반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소변을 더 완전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는 가볍게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주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에 남아있던 소변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나가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잔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2세 윤경희 할머니는 이 습관을 들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평생 화장실을 급하게 다녀왔어요. 빨리 일을 보고 나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박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소변 본 후에 개운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황금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루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하루 30분씩 골반 주변 근육 운동하기,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전에 가볍게 먹기,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배뇨할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비우기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만 선택해서 2주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석 달 후에는 5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밤에 몇 번 일어났는지, 소변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습관 외에도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뇨 건강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을 오래 참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소변을 오래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광에 매우 나쁩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방광 근육이 손상됩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배뇨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서 오히려 덜 마렵습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TV나 인터넷에서 전립선에 좋다, 배뇨 문제를 해결한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 대부분은 과장 광고이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특히 호르몬이 들어간 제품이나 각종 약초를 달여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배뇨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비뇨기과나 한의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예방과 개선을 위한 것이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덜 가려고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됩니다. 탈수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5리터는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다만 마시는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면 됩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이렇게만 해도 화장실 가는 횟수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76세 김동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죠? 제 한의원을 처음 찾아왔을 때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고 밤에는 1시간에 한 번씩 깼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간단한 것들로 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석 달만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변화가 없으면 그때 다시 상의하면 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 주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4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화장실 가는 간격이 1시간 정도로 늘어났고 밤에는 2번만 일어나도 됐습니다. 소변 줄기도 조금 더 힘차졌습니다. 2달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한 번만 일어나도 됐고 낮에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화장실을 안 가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김 할아버지는 제 한의원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외출도 두렵지 않고요. 지난주에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황된 것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80대, 90대에 시작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두 달째부터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습관을 실천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세요. 함께하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83세 지금도 이 5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푹 자고 낮에도 활기차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5가지 습관을 석 달 이상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과민성 방광 등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다.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다. 발열과 함께 배뇨 문제가 생긴다.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예방과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습관들만으로도 큰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석 달 후에는 5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6달 후에는 이것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생활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83세 현역 한의사로서 여러분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배뇨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실천하는 것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일주일, 한 달, 1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박성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